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채널 두 개 중에 그 한 군데가 지금 방송 그 오류가 나서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원래 두 개에서 나가는데 오늘 한쪽에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수가 급반등 나온 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계속 뽑아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제일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뒤에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세하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 파악하며 이제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그거 딱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뭐라도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뭐라도 올라가면 거기에서 또 잘 수익도 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에서 좀 오른 것들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죠. 일단 오늘 여기 이제 지수를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2.4%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부터 먼저 보시면 어제 하락했던 거를 이제 거의 다 메꾸고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 꼬리도 없고 윗 꼬리도 없죠. 잘 끝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급등을 했는데 어제 5.1% 하락을 했고 오늘은 5.5% 이제 급반등에 나와서 이제 하루 만에 올려놨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뉴스 보지 말라 얘기를 많이 해드리지만 많이들 보셨겠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다 나간다. 그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을 텐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늦은 밤에 계엄령이 얘기가 나왔고 그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줬잖아요. 자, 지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먼저 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보죠. 코스닥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니까 코스피가 그 수요일날 마이너스 1.98% 즉 2% 정도 급락을 해요. 이거는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계엄령 그걸 선포라고 해야 되나요? 계엄령을 얘기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그날 새벽에 다 끝나긴 했지만 이틀 동안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수요일 날은 한 2% 정도 급락을 했고 그 다음날 1% 정도 또 빠진 거죠. 이거 대통령이 계엄령 얘기해서 빠진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금요일 날 장중에 4% 가까이 급락했었죠. 이거는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이제 급선회를 했었죠. 아침 일찍. 그래서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탄핵안이 부결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주말에 이제 탄핵안 부결되고 그 맞이한 새로운 월요일 아침에는 또 5% 폭락을 하죠. 이거는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매주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은 5% 급등을 했죠. 그러면 뭐 나아진 게 있나요? 탄핵이 확실하게 앞으로 안 되기로 했나요? 아니면 탄핵이 확실하게 되는 걸로 됐나요?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언론 기사 나오는 건 똑같고 민주당의 행동도 똑같고 대통령실은 반응이 별로 없고 한동훈 씨 측근들은 계속 배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배현진이라는 국회의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탄핵 정국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나라는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뉴스들 보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요즘에 늘 체크해드리고 있었죠. 한번 보시면 탄핵 정국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령 이후죠.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올라갈 일도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올라서 1, 2천원 그러니까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떨어졌나요? 아니잖아.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떨어졌나요? 현대차
크게 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셀트리온 얘도 뭐 크게 떨어진 거 없잖아요. 오늘 급반등까지 나왔고 기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이버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고 버티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죠. 여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크게 달라진 거 없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환율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오늘 이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실 테지만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까지 현재 상황만 쪽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랠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선주 아닌 것들 중에 오늘 올라간 게 오랜만에 하나 있었죠. 뭐냐면 트럼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왜 시간에서 급등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범양건영이 상한가 갔거든요. 이틀 동안 급락을 했어요. 범양건영도 이재명 관련주가 맞아요. 예전에 지난번 대선 치를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게 급등했었죠. 이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기본주택 그걸로 급등했던 거예요. 이재명 인맥주가 다 가고 그 뒤에 정책주들이 갈 때 대장주였거든요. 이거하고 일성건설. 근데 이제 일성건설은 오늘 이재명으로 상한가 또 갔고 그 다음에 범양건영은 이재명 관련주로 가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간 거죠. 근데 아무튼 이틀 동안 급락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금요일 날은 마이너스 9%, 어제는 마이너스 20%, 아니다 14%, 20% 가까이 빠졌다가 마이너스 14%로 끝났죠.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 바꿔서 오늘 상한가를 바로 가버리죠. 이런 식으로 끝난 거예요. 이 변동성이 심할 때 이걸 겁먹지 말고 즐기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지, 그죠? 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SY 스틸텍 이런 것들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죠. 21%. 여기다 막 한 2주 내내 떨어지던 게 하루 만에 다 회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금방이라니까.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들은 앞으로도 좀 많이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대선주 갖고 수익 내시기 참 좋죠. 근데 대선주가 천년 만년 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다른 종목들도 바뀌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순환매를 돌릴 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그냥 트럼프 수혜주들이라고 폭넓게 얘기할게요. 그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선주를 공략을 하시라고 늘 요즘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급등한 종목들이 쭉 있는데 뭐 상한가가 오늘 거래소하고 코스닥 합쳐가지고 몇 개냐? 네. 25개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아요. 잠깐만요. 상한가 한 게 24개. 양쪽 다 합쳐서. 쭉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계속해서 이제 대선주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계엄 딱 터지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대선주 이제 많이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 기회다. 들어와서 수익을 내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보세요. 이미 그 급등해 있는 거는 못 따라잡아요. 왜? 그래도 어느 날 한순간에 음봉 맞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안 간 거 위주로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위주로 사놔도 충분히 수익이 나거든요. 대신에 바로 지금 막 상한가 날라다니는 애들 사면 바로 당장에 수익은 날 수 있지만 바로 손실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제거한 게 밑에서 들썩거리는 애들 사는 건데 이쪽은 리스크는 최대한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이제 형지 INC가 이재명으로 갔고 이게 보면 처음에 이것도 상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못 가다가 어제 오늘 이틀 상한가를 가죠. 여태까지 제일 잘 갔던 이재명 관련주가 처음에 동신건설 그중에 하나가 동신건설이죠. 동신건설이 오늘 상한가를 못 갔죠. 왜 그럴까? 이재명 관련주로 마지막으로 급등했을 때가 여기였는데 이때 고점을
오늘 터치를 한 거죠. 살짝 돌파했어요. 고가 기준으로. 그럼 뭐예요? 배부르게 먹었다 이거지. 에이텍 이게 전고점이 여기 47,000원이었는데 오늘 46,000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를 다 메꾸고 전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할 만큼 한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오늘 상한가를 못 갔어요. 우두머리급이 맞는데 상한가를 못 갔어요.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회사니까 에이텍 따라서 흔들린 거고, 그죠?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이건 뭐 여기서 시간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스타코하고 이런 애들은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시간이 안 나. 장중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시작은 거의 점상이었고 오리엔트 종목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5개죠. 현재 1등 상한가 5개 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염됐어요. 중간에 상한가가 풀렸었어. 그러니까 얘가 상한가가 장중에 12시 한 여기 보시면 12시 한 8분에 풀렸다고 돼 있죠. 상한가가 점상인데 잠깐 풀렸었는데 거래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염된 거예요. 아무튼 얘가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동신건설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된 거고, 에이텍도 이거 장중에 그러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9%까지 급락했었어요. 이거 잘하셔야 돼. 들고 있으면 무조건 상한가 갈 것 같죠? 상한가 가는 것도 있죠. 근데 플러스 23%, 25%까지 가던 주식이 갑자기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요? 누가 보면 이재명 씨가 죽었는 줄 알겠어. 그지?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엔트 바이오 있죠? 그게 급락해서 그래요. 급락이 아니라 시간에서 풀려서 그래. 자꾸 말이 자꾸 꼬인다. 시간에가 아니고 점상이었는데 그 상한가가 풀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스타코 있죠? 얘도 같이 풀렸거든. 그러니까 순간 무너졌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성건설, 우리 오늘 일성건설 다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상한가 갔다가 갑자기 확 밀려버리죠. 풀려버리죠. 그것 때문에 그래. 동시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상한가가 쫙 풀렸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었냐, 그러니까 상한가는 30%잖아요 플러스 30%? 플러스 한 1%까지 내려왔어요. 30에서 1%까지 다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수익 나면 챙기면서 가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욕심 많이 내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오히려 못 먹어요. 물론 이런 얘기 해봤자 안 통하겠지만, 그죠? 네. 계속 욕심을 내실 겁니다. 여기 풀렸을 때 이런 데서 샀으면은 돈 벌었는데, 그죠? 네, 그런 생각들 하시겠죠. 분차트 보면서. 어쨌든 이제 상한가 간 것들은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형지 INC, 파라텍은 딴 걸로 갔고, 오리엔트 바이오, 나우아이비가 재밌는 게 나우아이비가 원래는 한동훈 주였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래. 여기서 급등했던 이유가 한동훈으로 갔었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 여기 윤석열, 여기 한동훈, 지금은 이재명이랍니다. 갈아타대, 그죠? 네. 갈아탔어요. 이거. 코이즈. 야, 이거 옛날에 많이 갔던 거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고 있고, 오리엔트 전공, 일성건설도 뭐 거의 다 메꿨어요. 여기까지. 어쨌든 상한가 갔고, 소프트캠프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긴 할 텐데, 이게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이거 테마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께서는 아닌데 그거 딴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뭐 디젠스, 형지 엘리트, 수산 INT, CS, 카스, 뭐 KD는 저거 딴 거고,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해야지. 네. 이스타코, INC 이것도 이재명이고, 거의 하나도 없다가 올라가죠. 프리엠스, 후발주자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프리엠스도 그렇고, 뭐 밑에 많습니다. 위나이텍은 저기고, 김동현, 그죠? 네. 쭉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보강산업 뭘까요? 홍준표, 3.1도 홍준표, 대상홀딩스 누구죠? 이재명, 한동훈, 한동.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재밌는 거는 GNC 에너지.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했었나 그랬거든요. 이거 옛날에 이재명 정책주였다고. 하잖아요. 이제 슬슬 정책주 가기 시작하죠, 그죠? 토탈스포트는 가다가 풀렸고. 아무튼 지금 이재명 관련주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많이 가요. 써니전자, 안철수. 여러분들 안철수 씨가 다음 대선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진양화학, 이거는 장중에 4% 올라갔는데요. 시간에서 보면은 더 갔죠? 시간에서는 5% 올라가고, 이게 그 종목들이 시간에서도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에 추가 상승 나오죠.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 다 가요 지금. 다 간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 대선 후보께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 쪽은 안 가야 돼요. 시소처럼 서로 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 계엄 터지고 나서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이건 난 기회로 본다고. 그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우리방 회원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방 보유 종목들 급등한 것 중에 상위 종목들, 오늘 상한가도 있거든요. 종목 얘기 뭔지 안 할게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한 15% 이상 급등한 것들, 10%, 15% 이상 급등한 것들, 걔네들 다 대선주예요. 원희룡도 있고요. 원희룡 것도 오늘 급등했어. 홍준표, 이준석, 이낙연 다 움직여. 다. 김경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 대선 후보주가 대선 관련주가 아니라 다른 걸로 사놨는데도 대선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가뭄에 말라 죽어가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기사 회생을 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얘기해드렸던 거 이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지금 기회다 이걸 계속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뭐죠? 조기 대선 가능성 여기 계속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시간에서 움직인 것도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 봅시다. 써이전자가 6% 상승했죠? 써이전자. 이게 시간에서 아까 장중에도 이제 한 13% 급등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추가 상승 나왔고요. 한국종합기술 그것도 대선주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진양산업 있죠? 진양산업은 시간에서 상한가. 이런 식인 거라 지금. 흥국은 이것도 이재명 거죠. 거래량이 좀 있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종목들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 대선주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대선주 쪽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대선주 아니면 할 게 없는데 뭐 하실 거예요? 원래는 대선이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2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년이고 연수로 따지면 2년, 3년 남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남았다라고 느꼈는데 계엄 뭐 이런 사태 터지고 막 미친듯이 또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탄핵 이 정국은 당분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대선주 정치 테마주 아니면 할 게 없으세요. 근데 불안하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뭇머뭇거리는 동안에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동신건설 이만큼 갔어. 우리 갖고 있던 게 일성건설인데 오늘 다 팔아버렸거든요. 딱 5일 올라갔는데 그동안 파놨던 구덩이를 거의 대부분 다 메꿨어요. 이게 웃긴 거라. 여기서는 이재명 관련주였는데 이재명 씨가 낙선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로 바뀌더라고. 근데 지금 다시 이재명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종목들은요 자꾸 바뀌어요. 아까 나우갈비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사이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밑에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 나우갈비 다시 봅시다. 아니 세상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구였다고?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주였다니까. 근데 며칠 살짝 해놓더니 오늘 상한가 갔어요. 너 상한가 왜 갔니? 이재명 주래. 앞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재명 주라고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에 급등할 때 어떻게 보면 풀패스인 것 같아요. 너 왜 급등하는데 이재명이라고 혹시 아세요? 가. 뭐 이런 분위기야 지금.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날벼락을 맞으면서 폭락을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냥 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YBM넷 이런 거 교육주죠. 최근에 보시면 안 떨어지고 버텼어요. 투매가 안 나왔죠. 오늘 급등합니다. 왜 급등했을까요? 이준석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나올걸요. 자기의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 없잖아요. 근데 가요.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 뭐 수사한다 만다 난리지기죠.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주도 가요. 다 간다고. 근데 말했던 게 맞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내가 말했던 게 맞지 않았냐고. 오늘 많이 쓰죠. 왜? 대선주 아니면 할 거 없을 거라고. 들어올 건 빨리 들어오라고. 왜 시간 끄냐 그랬잖아요. 응? 그 얘기하고 나서 3일 동안 제가 뭐 했겠어요?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해놨겠죠. 뭐 올라가고 있는 거는 추경에서 안 시켜요. 힘들거든. 응?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아직 안 간 거 사놨다고. 하나는 오늘 세게 들었다 놨고 하나는 슬슬 올라오고 있고 지난주에 산 거 슬슬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네. 단기 문자반 중에 뭐 팔아준 것도 있고. 응? 지금 보니까 이제 대북주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가려고 준비해놓고 있더라고. 종목이 뭔지 얘기 안 해드리죠. 대북주 중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가려고 까는 게 있더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도 그렇고. 오늘 올라온 테마주 중에 조용히 올라온 테마주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전기, 에너지, 전력 이런 쪽 관련주들이 좀 올라온 게 있어요.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싫고. 왜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줄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꾸 시간 끄시면 여러분들 손해라는 거예요. 아, 내 보유 종목들이 다 물려있어서 지금 못 움직이겠어요. 그럼 계속 그러고 계시면 돼요. 말을 좀 강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면 불만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장에서 소외당해도.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속상하실걸요. 그게 싫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손절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뭐냐면 계엄, 그 다음에 탄핵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그랬죠.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오늘은 급반등이 나와서 대부분 다 많이 올라왔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떨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죠? 그러면 우리 방에 있는 종목들도 떨어진 게 있겠죠. 있어요. 있다고. 근데 그 중에 대선주가 많아요. 연관되는 게. 그러니까 대선주로 사건, 그거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건 간에 연관된 게 꽤 많거든요.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 종목들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더 살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사고, 신규 추천할 게 있으면 신규 추천하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돌파하겠다고. 근데 지금 그 말대로 돼야 안 돼요. 되고 있어요. 일성건설 팔았잖아요. 범양건역은 지난번에 다 팔아버렸고, 일성건설 팔아버렸고, 비상교육 얘는 대선주는 아니지만 기다리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탄핵 뭐 계엄 이것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뽑는 거예요. 딱 일주일 시간 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팔았는데 다 팔라고 했는데 상한가 갔어요. 물론 단서는 달았지. 더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더 가져가라고. 어쨌든 전략미도는 때려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이런 게 앞으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외당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 뭐냐,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탄핵, 계엄 이것 때문에 대선주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다 손절해버리고 밀어버린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종목을 다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 뭐 주식을 오래 못 가지고요. 왜냐하면 막 일성건설, 아까 뭐 오리엔트 바이오, 뭐 이스타코 이런 거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야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내가 여태까지 손실난 거 다 메꿀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손절을 때렸으면 최소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는 손실이 난 상태에서 손절을 하고 이쪽으로 대손주를 하러 들어오죠. 그 사람이 그러면 종목을 아무리 잘 골라서 정말 이스타코처럼 이렇게 갈만한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못 들고 갑니다. 왜? 이번에 또 실패했다간 완전 그지 되거든요. 그래서 10% 20% 올라가다가 막 흔들죠? 그럼 팔아버려요. 비중도 몰빵했잖아. 그러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니까 팔아버립니다. 근데 팔고 그걸 챙겨서 그런 다른 종목 가서 또 그렇게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실 거면 벌써 여의도에, 서울에, 강남에 빌딩 한 몇 채 있으시겠지. 그 정도 실력 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손해가 많이 나셨겠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근데 운 좋아서 이제 또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탔어요. 그러면 되는데 뭔 짓을 하냐면 처음에 자 사서 수익 냈죠. 10% 20% 올라가다가 막 흔드니까 불안해서 팔았어요. 그럼 그게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종목을 가서 매수하면 되는데 그 종목을 그 자리에서 다시 사.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다시 산다고. 그러니까 2,000원에 샀어요. 근데 3,000원에서 팔았어. 50% 수익 내고. 오, 수익 많이 냈네. 근데 그게 살짝 내려와서 2,800원쯤 되잖아요. 다시 사요. 또 갈까봐. 내가 괜히 판 것 같아. 다시 사서 끌려 내려와서 그대로 수익 나온 거 반납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봤어. 단기 매매 좋아하는 사람, 단기 성향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수익 내서 수익 내고 팔았던 거 다시 사지 말라고. 그 사람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 다 물리시잖아요. 항상 그렇대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갖고 있는 거를 다 손절해가 기회인 걸 포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갖고 있는 걸 다 손절해서 그렇게 한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근데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해요. 그 옆에서 제가 옆에서 전문가가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종목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몰빵하면 안 되거든. 어쨌든 계엄 이후에 탄핵 얘기 계속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바뀐 거 없죠?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거고 대통령실에도 보니까 대응을 뭐 하는데 안 먹히는 건지 아예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 계속 이대로 갈 거고 그러면 계속 대선주만 가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계속 손실만 나고 힘만 빠지고 뉴스 보면은 아마 돌아버리실 겁니다. 왜?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 아까 보니까 예산안 감액한 거 그대로 통과됐다면서요. 대왕고래 그거 예산 전액 삭감됐다면서요. 그러면 그쪽 관련된 테마주도 가겠어요? 안 가지. 세력들은 개미들은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끝났어. 테마주 안 가. 끝났어. 이래요. 근데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홍준표나 딴 사람 걸 바꿔서 가자. 그래서 갈아타서 가요. 아까 나우아이비 제가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갈아타잖아요 지금. 이 바닥에 유명한 주식 격언이 있어요. 실력이 부족하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명언입니다. 그렇게 눈치를 채라고 5일 동안 제가 일주일 내내 얘기해 드렸는데
아직 눈치 못 챘다? 아니 눈치는 챘는데 고집 부리고 있다? 이 등을 다 손절하고 가야 된다?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갖고 있는 걸 잘 활용을 해야지. 그 기존 회원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들어온 신규 회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수익 내는 거죠. 신규 추천도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상태에서 이걸 기회로 인식하시는 거는 잘하셨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건 전문가가 리딩을 해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엊그제 쭉 얘기 드렸지만 설명을 잘하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뉴스 진짜 거의 안 봤어요. 오늘도 거의 안 봤어요. 왜 그럴까요? 멘탈 관리하는 것도 있고 뉴스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지겨워서요. 꼴도 보기 싫어서 뉴스를 지금 거의 아예 안 보고 있는데 주식하는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뉴스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혼자 하시니까. 그럼 못 이겨요. 뉴스 안 보는 사람이 뉴스 보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보면 어떻게 할 건데? 본인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 죄송한데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지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보시게 되잖아요. 지는 게임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하세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당분간은 대선주 위주로 갈 거고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위주로 갈 거라고 했었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바이오주는 우리 다음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걔네들 낙폭과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걔네들은 나중에 하고 실제로 뭐 종목처럼 바이오주 우리도 많이 한 거 없어요. 네. 대선주하고 트럼프 수혜주 투트랙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선주가 좀 잠잠해지면 그동안 매집돼 있던 트럼프 수혜주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철수고 이준수가 다 가는데 뭐 대충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초반에 이렇게 대형 사건이 터지면요. 그러면 종목들이 처음엔 다 가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이틀 2, 3일 아니 일주일은 돈이 쉽게 벌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변동성 장세라고 하거든요. 또 유동성 장세. 순간 어떤 이슈가 터져서 거기서 이제 확 불이 붙으면 순간적으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일단. 근데 어느 정도 붕 뜨잖아요. 그때부터는 유동성 장세 이게 아니고 종목 장세로 넘어가요. 종목 장세가 뭐냐? 종목별로 알아서 따로따로 갑니다. 지금은 아까 이스타코가 가니까 오리엔트 종목도 가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가고 일성이도 가고 뭐 프리엠스, 수아렌티 다 따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요. 이스타코가 상한가 계속 가도 나머지는 하한가 가거나 막 그래요. 도저히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앞에 초반에 유동성 장세일 때 돈을 벌었던 그 개미들이 종목 장세일 때 그 돈을 다 까먹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뭐 약간 추경매수해도 돈 벌던데? 그런 식으로 그대로 하죠. 그러면 그대로 반납합니다. 바뀐 걸 모르는 거라. 지금 한 얘기 까먹지 마세요. 이거는 대선 테마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기억을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도 다 됐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 딱 맞춰서 끝냅시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대선주만 움직이죠?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움직일 거라고 했는데 가잖아요. 오늘 우리 방에서 이제 매도한 게 일성건설인데 아침에 기분 좋았던 게 딱 그거예요. 이재명이면서 트럼프 수혜주가 같이 되거든. 최근에 상한가 나온 게 트럼프 수혜주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옛날에 이재명 대장주였거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아침에 팔아버렸어. 잘 가 그러면서. 왜냐면 우리 회원들이 이거 기존 회원들이 이거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돈 많이 생겼겠죠? 그러면 오늘 이거 말고 뭘 드렸겠지. 뭘 드렸을까요?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방송 안 들으신 분들. 오늘 추천한 거 누르면서 끝났죠. 근데 그쪽 계열이 다 눌렸어 오늘. 그게 무슨 계열인지 얘기하면 여기서 들키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쪽 관련 업종이 다 눌렸어요. 대선주 중에서 그쪽 관련 업종만 눌렸다고.
동일하게. 그럼 뭐예요?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위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라. 네. 그리고 오늘 갈등 말때 사람 알죠? 네. 매집이라. 그래서 그래. 아 그리고 서비스로 DTNCRO가 막 20% 가까이 급등하다가 비록 밀렸거든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아까 이재명 관련주가 12시 한 7, 8분쯤에 하락해서 쭉 뺐다 그랬죠? 그때 같이 떨어졌어. 잘 나가다가 이재명 관련주 상한가 풀리니까 같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둘이 한 편이야? 왜 이래? 이러면서. 물론 PM풍년도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다 같이 가요. 근데 이게 조만간 바뀝니다. 어떻게? 종목 장세로. 그래서 종목을 잘못 고르거나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 잘못하거나 뭐 하나로 잘못하죠. 손실로 이어집니다. 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을 때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지금부터는 진짜 실력 갖고 해야 돼요. 다 가니까 쉽게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바닥에서 가장 흉악한 테마주가 바이오주가 아니에요. 대선주예요. 이게 제일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만큼 제일 어려운 테마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님 또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셔서 도움들 많이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튜브 채널 2개 밥TV하고 무소TV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한쪽 프로그램에 또 오류가 나서 안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쪽만 했고요. 이따 녹화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사무실로 하시면 되고요. 그 전화번호는 1544-8496이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찍어드릴까요? 잠깐만.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자꾸 동일하게 반복했던 얘기는 뭐죠? 네. 겁먹지 마세요. 이거 기회라니까. 아시죠? 기회니까 겁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탄핵 뭐 계엄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목소리 떨리거나 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인 적이 있나요? 오히려 더 자신의 차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많이 해봤거든. 그래서 항상 또 그걸 돌파했었고 이번에도 돌파할 거예요. 오죽하면 뉴스를 안 보는 여유까지 부리잖아요. 왜? 뉴스에서 정치인들, 개인들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거든.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이럴 때는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전화하셔서 회비랑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네. 내일 또 뵙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